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주, 2주는 외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는 이제 제가 50분씩 강의를 직접 했죠. 해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해서 여러분들 3장까지 지금 나갔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주차도 각 50분 정도씩 이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즉 1강, 2강, 3강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하고 뭐 계속 이렇게 정식적인 어떤 이 개강이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교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뭐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은 직접 학교에서 이제 대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빨리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본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PPT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어떤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방 말씀 올린 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소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게 잘 들으시고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제 4장인데, The Role of Culture, 문화의 어떤 역할. 자, 우리가 이제 문화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이제 접했던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이 문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단어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되고 정의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국제 경영에서는 각 나라마다 서로가 다른 문화, 즉 이질적인 문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은 한국의 문화, 또는 뭐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미국의 문화, 뭐 유럽의 문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동양은 또 동양적인 어떤 문화의 동질성들을 갖고 있고, 즉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동질적인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와서는 어떻죠? 예,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또 여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문화가 약간 어떤 변형되어지고 또 상호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각 나라마다 문화의 어떤 이질적이 존재한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무가 아니다 숲을 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경영과 문화적 차이,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문화의 특징, 저 characteristic of cultur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요한 행동 양식이다. 또는 어떤 뭐 가치 체계다. 또는 어떤 상징적 체계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또 한번 밑에 볼게요. 문화단 어느 특정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시켜주는 그 사회 사상, 가치관, 신념, 행동, 양식, 관습, 태도 등의 집합체다.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예.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규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사회 국제 경영에서 자,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 홈 컨트리에서 지금 호스트 컨트리 자, 현지 법인에서 여러분들 기업을 활동하는 것들.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뭐 다국적 또는 여러분들 뭐 글로벌 기업, 뭐 초국적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 그 사회에서 기업이 자,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 문화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정의한 거는 추후에 또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어떤 생활 양식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파생되는 산물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문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유네스코에서 이제 이 문화를 정의한 거 보면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화, 생활 양식, 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가치관, 트레디션, 전통, 그다음에 어떤 신념 등을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인 특징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문화다. 이렇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자, 밸류, 가치관, 애티튜드,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들, 그다음에 빌리프, 우리가 신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커스텀스, 요건 우리가 이제 관습,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 동질적으로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전통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그 내려오는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문화는 이 동질성과 이질성이 존재하더라. 동질성과 이질성이.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가 똑같은 서울 시내에 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자, 대한민국 또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이 있지만 또 각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약간의 어떤 이질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동질성, 이질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질성을 배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서로 존중되어지고 예, 인정하고 배려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국제경영에서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이죠. 왜냐하면 자, 상대방의 문화를 모르면 국제경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배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예, 그런 어떤 이질 속에서도 어떤 동질적인 어떤 이런 걸 찾아내서 국제 경영을 해나가는 어떤 지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문화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국 하나의 나라 속에서도 구성원 간의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 자, 이런 어떤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어떤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고 참 이런 이 아주 잔혹한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를 문화의 어떤 보편주의다, 뭐 특수주의다. 보편성은 동질적인 거고 좀 틀린 부분들은 어떤 이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자, 밑에 여러분들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죠. 또 문화와 문화 간의 접촉도 일어나고 융합도 일어나고 또 충돌도 일어나고 또 변해서 융합되어진다 이런 얘기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K-팝 여러분들 이 한국의 어떤 음악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어떤 이질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이 코리안 팝들이 아주 인기가 아주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또 이제 또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떤 우리가 동질성과 이질성 속에서도 이렇게 한국의 어떤 문화가 젖어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는 뭐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영화가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카데미에서 어마어마한 상들을 다 받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재해석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교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영어로 다이버시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만큼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뭐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 유네스코 정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예, 그다음에 예의 범절, 리추얼은 어떤 그 의례적인 거죠. 뭐 그다음에 의례 준칙 같은 거, 그러니까 역할, 관습, 릴레이션십, 관계, 프랙티스, 실행하는 거, 뭐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기타 빼고 자, 종교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종교적으로. 예, 또 민족적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어떤 뭐 이슬람 문화다, 기독교 문화다, 뭐 불교 문화다, 힌두교 문화다. 언어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 뭐 아랍,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예, 어떤 뭐 우리가 뭐 자본주의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사회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도 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이거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태도는 자, 대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자, 자국 문화들을 다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에스노센트리즘. 아주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에스노센트리즘. 야, 이거는 뭐냐면 자, 자기 모든 문화를 판단할 때 자기 문화가 아주 가장 올바르고 중심이고 타 문화는 이렇게 좀 낮게 보거나 뭐 이런 것들 폄하하거나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자기 문화가 우수하고 타 문화는 원시적이고 좀 야만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예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문화에 대한 어떤 이 자긍심이 또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봐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는 한 민족, 한 국가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합, 그죠? 어떤 의식적인 거, 예,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 예, 이런 어떤 통합을 도모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죠. 예. 근데 이런 어떤 민족 간, 국가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장애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민족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녹색으로 여러분들 중화사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시노센트리즘이라고 해서 자, 중화사상은 뭐냐면 중국이 전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중국이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중국 이게 중화사상이라는 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대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네, 사대주의. 사대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의 어떤 문화가 내가 속한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죠? 예. 자, 그거를 타 문화를 존경하거나 숭상하는 것들. 그게 사대주의에 뭐 젖어있다 이런 얘기죠. 자국 문화를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뭐 사대주의다 이런 얘기하죠. 문화 사대주의.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때 여러분들 보면은 예, 중국의 뭐 고려 말에 원나라 뭐 그다음에 조선 시대 때 명나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죠. 예,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 뭐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컬처럴 자, 릴레이티비즘. 이게 문화 상대주의인데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어떤 문화가 우월하지 않고 열등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우리 존중, 리스펙트 하자 이런 얘기죠. 예, 뭐 그 나라 그 문화도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전통이고 가치관이고 습관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의 다양성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문화를 그 사회의 특수한 자연환경,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갈등, 분쟁 이런 부분을 야기시킨 것을 사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 국제경영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국 문화 중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상호간에 각자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중화사상, 시노센트리즘. 자, 요거는 이제 이따금씩 이제 신문이라든가 어떤 그 또는 뭐 논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간혹가다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시노센트리즘. 자, 중국 문화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의 민족 사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4대 문명, 황하 문명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 화약을 뭐 이렇게 발명하고 뭐 종이를 발명하고 그래서 뭐 이 뭐 발명품도 있고 자 해서 옛날에 뭐 실크로드 해가지고 유럽 같은데 중국에서 만들어낸 많은 뭐 도자기라든가 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 유럽으로 또 수출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그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부분은 아주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자면 중화 사상은 중국에서 나타난 자문화 중심적 사상이다. 그래서 중화 이외에는 다 이적, 야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고 천시하고 배척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화이 사상이라고도 한다. 그 중앙의 가운데 중자죠. 중앙이라는 뜻이고 화는 문화다라는 뜻으로 자 온천의 자기네 문화가 중심에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뭐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문화, 자기 문화의 어떤 존중,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예.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부분 지금 여러분들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하고 중국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장을 했고 GDP 기준으로 보자면 전 세계 2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4대주의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주체성이 없이 큰 나라, 예, 그런 어떤 자기 문화를 이렇게 열등하다고 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거기에 추종하고 복종하고 예, 이런 어떤 4대주의 사상.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뭐 일전에 이제 뭐 좀 프랑스의 어떤 여배우가 뭐 한국 문화를 좀 이렇게 폄하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뭐 개고기를 이제 많이 안 먹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다. 네?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죠? 자, 우리가 최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동질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유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는 여러분들 공자 사상인데 자, 굉장히 아주 뭐이 그 예의 범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 더 젖어 있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조선 시대 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 불교를 배척하고 그 유교를 아주 이렇게 숭상하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조선 시대 때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절 같은 것이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다 산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절이 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도피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척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승유 뭐 억불 정책인가요?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것들. 자, 하여튼 이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쉐어링. 자, 이 같은 이런 어떤 이 국가 민족 간에는 공유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성. 이 문화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후천적으로. 그죠? 예.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하지만 고유의 어떤 우리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선조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학습되어진다. 전이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축적, 쌓여지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자,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generation은 우리가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대는 30년은 세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내 세대, 내 자식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정이든 또는 학교든 어떤 모임 단체든 이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화되어진다. 소셜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진다. 다음 이제 변동성이다. 자,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흘러오면서 그죠? 좀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세대 차이가 나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하고 변융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총체성이다 이런 건데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 포괄적 개념, 이게 총체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문화의 특징. 요건 이제 앞 내용하고 여러분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다른 데에서 나온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되어진다. 문화는. 그래서 전이 되어지고 소셜라이제이션. 이게 자,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다음에 나 당대, 내 자식 세대 이렇게 전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뭐 가정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또 일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얘기했죠? 변형되어지고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상호 관련성이 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 요거 이제 개인주의 그다음에 콜렉티비즘은 집단주의인데 자, 이렇게 뭐 집단주의든 아니면 개인주의든 요건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요건 의미적으로 국제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적응해 나간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에 미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가 적응하고 이해하고 해나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공유한다.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더 서드 컬처 모델 이렇게 나와 있죠. 제 어떤 3회 문화 모델. 그러면 자, 홈 컨트리.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자, 그러면 우선적인 호스트 컬처가 되겠죠. 근데 호스트 컨트리 자, 요건 뭐라고 호스트 컨트리는 여러분들 현지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스트 컨트리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호스트 컨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문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홈 컨트리 문화와 호스트 컨트리 문화가 어떻게 되죠? 융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드 컬처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나라 삼성이 그죠? 베트남에 가서 이제 공장을 차렸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나라에 뭐 저 간부들이 가서 그죠? 거기 이제 뭐 직원들도 뽑고 그 이 생산 라인을 하고 운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나라 문화가 있고 그 나라 문화가 있죠. 그게 여기서 뭐냐면 서로 변형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죠? 예, 존중되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문화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자, 문화의 구성 요소는 사회 구조, 랭귀지 언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제 네 번째가 종교, 다섯 번째가 가치관 및 태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다른 부분도 얘기를 했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사회 구조. 자, 소셜 스트럭처, 사회 구조. 자,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이 사회가 어떤 구조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기본적 사회의 어떤 이 오가나이징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 개인, 그 다음에 또 개인들에 의한 집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어떤 사회를 분류하는 계층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개인,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속돼 있는 뭐가 있죠?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 자 학교에서 어떤 집단이 또 이루어져 있고 또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사회 구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자, 핵가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대가족들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고모 다 뭐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만 요즘은 또 여러분들 뭐 1인 가족까지도 요즘 다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핵가족. 그래서 미국 같은데 여러분들 네포티즘 이거 이제 족벌주의죠. 족벌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뭐 기업이다. 그러면 뭐 가족들 간에 뭐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이제 여러분들 족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업, 아버지가 손자 하고 뭐 사돈의 팔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대기업이든 뭐 이런 중소기업이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동양애가 이제 이런 족벌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네포티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러분들 집단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주의죠. 온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정실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봐주고 뭐하고 이저 우리 뭐 고등학교 후배다, 대학 무슨 뭐 후배다, 선배다, 우리 고향 후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사고과를 더 잘해주고 진급을 빨리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예, 미국 같은데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즉 인디비주얼리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신에 이제 아랍 문화권, 자, 인척관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동양들이 인척관계. 물론 뭐 어떤 나라든지 인척관계가 다 중요합니다만, 예, 그다음에 연대, 릴레이션십 관계를 중요시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사회 구조는 개인, 뭐 가족, 집단, 이런 거로 인해서 자, 소셜, 자, 스트럭처, 사회 구조네 우리가 요거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요건 몰라도 돼요. 사회 계층, 이게 스트라티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마르크스는 자 이 사회 계층을 어떻게 구분했느냐면은 여러분들 마르크스 아시잖아요. 자 돈이 있는 사람과 자본가와 노동자 이분법으로 딱 구분한 거예요. 자본가, 노동자. 그래서 부르주아 프로렉타리아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계급, 계급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반면에 막스 웨버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어떤 생산 수단만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이 계층을 구분하는 것, 계급적인 의미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계급이라는 단어를 빼고 계층으로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계층이라는 얘기를 썼죠. 자, 막스 베버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소셜 클래스 뭐 지금도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보자면 소셜 스트라티피케이션, 사회 계층이다. 그럼 사회 계층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계층을 나누는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얼마다, 소득이 얼마다, 뭐 직업이 또 어떻다, 교육 수준이 어떻다, 뭐 여러 이런 가지가 여러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이렇게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아마 요번에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 전 국민들이 이 가족 70% 정도를 뭐 100만 원 정도 4인 가족에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뭐 저 국가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게 이제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사회 계층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죠. 예. 이게 주로 뭐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걸 갖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직업이라든가 또 사회적 지위를 갖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소득, 직업, 교육 요런 세 가지 수준을 갖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구분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어떤 사회 이렇게 구성원들, 개인, 가족, 집단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계층 간의 문화가 서로 틀리죠. 라이프 스타일도 틀리고,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 마케팅, 뭐 글로벌 마케팅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어느 계층을 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전략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계층과 사회 문화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분명한 거는 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방식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 다 틀리잖아요. 주거, 자동차,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잘 살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많은 어떤 이 빈부의 차이에 의한 것들. 우리가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사회적인 어떤 병리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 그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갈등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신뢰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상호 간에 어떤 믿고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 그죠? 그 다음에 학력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뭐 많은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뭐 아주 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진짜 많은 어떤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이 사회를 물론 이제 건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 즉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제 불신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소셜 스트라티피케이션 사회 계층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뭐 자 상류층, 중류층, 그다음에 서민층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류층이다, 뭐 중류층이다, 뭐 서민층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소셜 모빌리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동성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나와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서민층이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돈을 벌고 해서 중류층으로 올라가고 또 중류층에서도 내가 또 열심히 또 내가 해서 아주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뭐 개천에서 용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층에서 내가 한 단계씩 이렇게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건전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 이동성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회 이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즉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면은 아버지가 또 돈이 많으면 또 이 뭐 자식한테 이렇게 부의 어떤 세습이 되기 때문에 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병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전한 사회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할 수 있고 부를 창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이 사회가 조성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얼마큼 그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냐, 자 크로스 또 얼마만큼 오픈되어져 있는 사회냐, 이것도 여러분들 어떤 문화적인 거예요. 예. 폐쇄적인데 여러분들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여러분들 북한 같은 데 태어나면서 신분이라든가 뭐 혈통이라든가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수평적 이동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이 쥐라고 하는 것이 자, 부모로부터 그죠? 수평 이동이니까. 그 여러분들 인도 같은데 뭐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적인 국가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개방적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이제 어떤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뭐 그런 이제 나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유럽 같은 데가 전부 여러분들 뭐 노예 귀족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이렇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뭐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거 그죠? 자유평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괴. 예. 하면서 사고의 어떤 전환들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인간은 똑같다, 평등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 노력 중심 사회, 수직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취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개방적인 어떤 사회 구조,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회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회 이동. 뭐 수평적 이동은 그렇고 수직적 이동이 돼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 예를 들자면 서민층에서 중산층, 중산층에서 상류층. 또 이제 무엇인가 내가 또 실패하게 되면은 중산층에서 서민층, 이게 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세대 간의 이동, 자, 그다음에 세대 내의 이동. 그러니까 세대 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아버지 세대와 여러분 세대. 아버지는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좀 어려웠다면은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세대 내는 자 나는 굉장히 그 뭐죠? 에, 자기 생애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자면 서민층에서 중산층,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갔다. 내 인생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뭐 이동원이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노력. 자, 또는 뭐 구조적인 이동인데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 계층이 다 무너지죠.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 이동, 소셜 모빌리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내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개방적인 사회 속에서 이게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 소셜 모빌리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젊은 층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정의, 그 다음에 뭐 공평한 거, 평등이죠. 그래서 어떤 기회 평등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사람이 뭐 부의 아니면 뭐 부모의 뭐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공정하게 어떤 이 불평등하지 않게 이렇게 대우받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한 같은 데는 무슨 뭐 백두산 열통해 가지고 무슨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 어떤 그러한 이 신분을 보장받고 이런 경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인도 여러분들 인도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저 문화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인데 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는 다 깔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이제 뭐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뭐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 때 또 이제 조선 시대 때 보면은 그 신분 사회 이제 귀족 주로 이제 고려 시대 때 보면 여기 귀족 사회죠. 예, 귀족에 의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정도전 아시죠? 조선을 창업하는데 아주 지대한 그 이 노력하신 정도전. 예, 뭐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거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이그 공무원이 되고 하는 뭐 이런 이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뭐 정도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다가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소유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카스트 제도, 수드라, 바이샤, 뭐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브라만 이제 주로 인도 같은 데는 이 제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서도 살아 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같은 계층에서 많이 결혼을 많이 해요. 같은 클래스에서 예.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뭐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뭐 고려 시대 때 이런 것들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뭐 로마니 그리스니 뭐 다 이게 뭐 노예 제도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예. 자, 요거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우리가 어퍼 클래스는 상류층, 미들 클래스는 중산층, 로우 클래스는 여러분들 서민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여기 이제 파란색 나와 있죠. 자, 어퍼 클래스 요 위에 보면은 어퍼 클래스도 있어요. 아주 뭐 아주 최상에 있는 그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퍼 클래스, 저 어퍼 미들 클래스, 그다음에 로우 미들 클래스, 워킹 클래스, 그다음 워킹 푸어. 워킹 푸어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층이죠.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 상류층, 중류층, 서미층 이렇게 나눕니다만 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도 나눌 수도 있다. 자, 그다음에 자, US Social Class Ladder LADDER은 사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퍼 클래스, 어퍼 미들 클래스 쭉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education 교육 수준이 어떠냐, occupation 직업이 무엇이냐, 인컴 소득이 어떠냐,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1% 아주 어퍼 클래스죠 최상위 여러분들 예. 이런 사람들 1%가 무슨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 전체 뭐 이 부의 뭐 60%를 차지하네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빈부 격차는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 그냥 우리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소셜 모빌리티 그 이제 계층 간의 이동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미국 자, the US has less relative mobility than many industrialized nations. 그러니까 많은 산업화된 그런 어떤 국가들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상대적으로
모빌리티, 이 계층 간의 이동이 덜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유나이티드 킹덤은 영국이죠. 영국 같은 데는 지금도 뭐 여러분들 귀족 사회죠.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저머니, 스웨덴 쭉 이제 미국의 선진국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 모빌리티, 이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국가들이다. 예, 이렇게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재밌으라고 한번 넣어봤는데 뭐 중산층의 기준이 어떠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의해서 중산층이 이렇게 뭐 형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갖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뭐 어느 정도가 돼야만 중산층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삶의 질, 자 그다음에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들 보면은 뭐 페어프레이, 뭐 불의 불평 불법에 뭐 의연하게 대처한다.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중산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기준이 각도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 예, 그 요건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가 서민층이다, 중산층이다, 상류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소득, 직업 이제 어떤 부분을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사회 계층을 나누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뭐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돈 문제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이제 KBS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행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다. 그죠? 그래서 자, 행복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가족, 건강, 경제력, 자기계발, 인간관계, 인생의 어떤 목적과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이었을 때 당신이 행복하려면 자 어떤 거냐 이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40.6%. 그럼 너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냐 했더니 1억에서 10억, 뭐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가장 많은 게 10억에서 50억 정도죠. 요거 이제 약간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만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거죠. 자,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어떤 성공의 잣대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언어인데 이 언어는 여러분들 그 랭귀지 그죠? 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느낌을 자, 즉 상호간의 전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말로 음성 또는 문자, 글로도 하고 이 제스처,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시, 정보, 명령,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친교적인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는 세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 지각을 형성하게 하고 그 사회의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어떤 단서가 아니고 단서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즉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뭐 어떤 조사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한 3,000개. 근데 뭐 특이한 어떤 부족들이 쓰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what is language? 언어란 무엇이냐? Communication is the process of exchanges, messages and creating meaning. 자,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여러분들 SNS에서 메시지 주고받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의미를 creating meaning. 자, 여러분들이 자, 이 그 언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language is a symbol system.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볼, 상징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단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상호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인구 대비 중국어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인도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어 이렇게 나와 있죠. 워낙이 뭐 동남아 가면은 여러분들 중국어 다 뭐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페인, 자, 그래서 남미 쪽 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페인이 전부 다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 아니겠어요? 뭐 이런데, 예, 언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경쟁의 무기다. 예,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그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중국어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의 어떤 경쟁 무기로서 등장하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 공통 언어, 뭐 국제 간의 모든 뭐 회의라든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은 그 의미 전달에 좀 언어 극복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예. 분명히 이 번역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그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오역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aying yes or no, 그죠? 예, 이런 의미들도 굉장히 틀리다는 거예요. yes나 no나. 그래서 보면은 자, yes, no 이렇게 자, 일본 사람 예 이런 건 뭐죠? 당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나는 그냥 알겠다 이런 거지 어떤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 하게 되면 yes 하게 되면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예, 이 언어의 어떤 이런 것도 예,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틀리다. 자, 해서 자, 4주차 1강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어서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